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이제 막힌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 우선 이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7.10 대책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렸죠. 그렇게 수요가 많이 몰린 이유도 설명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이버에 공시가 1억 미만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이렇게 어제부터 해서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시가 1억 아파트 싹쓸이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 1억이의 아파트는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주택자의 먹잇감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작년 7월부터 지금 9월까지 거래 현황을 보시면 총 22만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긴 하죠. 이 중에서 법인 6,700여 곳이 2만여 건을 투자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건당 3개 정도를 투자한 거죠. 그 다음 외지인 같은 경우는 한 6만 명이 8만 건 정도를 샀는데, 이제 1인당 한 1.3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7.10 대책에서 어떤 걸 발표했기에 지금 이렇게 저가 매물에 전부 다 투자자들이 몰렸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1억 미만에 이렇게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것도 이 규제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 투자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반 이상을 이렇게 규제로 막아버렸죠. 막아놓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수요가 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제목이 뭐였죠? 1억 미만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자금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이런 소규모 주택에 이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쏠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규제 내용이 뭐냐면, 자, 바로 첫 번째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냐면, 자, 3주택까지는 그냥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고, 법인은 따로 주택별로 취득가액이 중과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12%가 돼버렸어요. 그냥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한 채, 두 채,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한 채만 사도 12%를 매기는 거죠. 자, 그 다음 개인도 보시면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일 때 8%고, 비조정일 땐 3주택부터 8%인 거죠. 지금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때부터 어떤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됐냐면 2주택부터는 비조정은 중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행했던 투자가 한 채는 조정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에 이른바 말하는 똘똘한 한 채죠. 2주택 같은 경우는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 아니면 일반 매물에 전부 다 투자를 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만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면 바로 이 규제가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부터 지방장이 시작된 거죠. 자, 전부 다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투자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 두 번째 부작용은 보시면 이 법인 12%. 지금 이 대책을 뭐라고 하냐면 거의 법인 투자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7.10 대책이었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100개를 사도 취득가액의 기본 세율만 내면 됐었다면 이제부터는 한 채만 사도 12%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이 상승기라고 할지라도 이 취득세 12%를 내면서까지 사는 거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거를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총 지금 13가지가 되는데 법인이 여기서 돌파구를 어떤 걸 찾았냐면 바로 이 공시가 1억 이하를 찾은 거죠.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솔직히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인복지주택도 안 할 거고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지 못할 거고, 항목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 공시가 1억 이하, 그냥 공시가격으로 1억 이하로 검색을 하면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법인들이 여기에 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공시가 1억 미만으로 달려들게 된 원인인 거죠. 규제라는 게 지금까지 보시면 항상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다시 이쪽을 막으면 이 반대편으로 튀어나가고 항상 돌파구를 찾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참 힘든 거죠. 기존의 취득세 중과 목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5번. 5번을 보시면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바로 경매가 생각나시죠? 만약 이게 진짜 경매로 인해서 취득한 게 취득세 중과가 안 됐다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경매 시장이 호황이지만 아마 취득세 중과까지 안 됐다면 엄청난 호황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반이건 법인은 무조건 일로 달려들겠죠. 근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 5번 같은 경우는 개인은 안 되고 이제 금융기관이 근저당 실행으로 인해서 이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이 이 1억 이하의 투자에 많이 몰린 이유는 바로 작년 이 710 대책으로 인해서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 안에서 이 투자자들을 아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없으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시장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자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구멍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결과들도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710 대책 이후에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 24만 건으로 급증, 외지인 8만 건, 법인 2만 1000건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 한 명이 270채까지 매수한 사례도 있답니다. 정말 이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 다음 법인 한 곳이 1979채. 이 정도면 거의 아파트 대단지를 통으로 산 거죠. 여기가 어딘지는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법인의 공시가 1억 미만의 매매 비중을 보시면 2021년 4월부터 지금 9월까지죠.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벌인답니다. 그 과정에서 업다운, 편법 증여, 명의 신탁 관련해서 걸리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고, 그 다음 지역의 물건 특징, 매수 자금 조달 방법, 거래 가격에 미치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이제 말은 또 그럴듯하게 적어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사할 게 딱히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게 조사를 할 게 없어요. 저희 기존 고액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 증여세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 자식이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0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샀다고 하면 당연히 이 자식의 부모님이 돈을 줬기 때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증여세를 거둘 수 있는 명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저가주택, 이 1억 공시가 이하 같은 경우는 이 조사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건 고액이 아닌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1억 이하 주택을 투자할 때 대부분 갭으로 투자를 해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갭으로 투자하는데 공시가가 2억 이하다 보니까 보통 갭이 얼마냐면 최대 5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원짜리 갭도 있고 마이너스로 맞춘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1억 3천에 집을 사고 1억 4천에 전세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이득인 거죠. 이렇게 이득 보는 갭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증여세, 과연 이 갭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있을까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개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270채를 샀어요. 자, 이거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만약 집을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공산국가인 거죠.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자유롭게 개인이 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가격대가 고액이 아니라 공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다주택자여도 한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하면 투기적인 매매가 급증해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발 이 구멍을 막는다는 이 마인드부터 좀 바꿔줬으면 하네요. 이 구멍을 막는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마인드로 바꾸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시가 1억 이하, 이제 갭이 작은 물건들이 지금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시려면
자, 여러분들 여기 아실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는 갭 투자 증가 지역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매매 거래 증가 지역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1위부터 지금 9위까지 순위만 보셔도 딱 뭐가 느껴지나요? 자, 경남 김해시 여기 어디죠? 비조정이죠. 강원도 원주시 어딘가요? 비조정이죠. 구미시 어디죠? 비조정입니다. 충남 아산시 어디죠? 비조정이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인데 이 안에서 공시가 이하 물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상위 4건이 전부 다 비조정 지역이에요. 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는 어디부터 뛰었냐면 자, 서울 중심지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도 주요 지역이 싸 보이는 거예요. 분당, 과천 이런 곳이죠. 이제 경기도 주요 지역이 오른 거죠. 자, 경기도 주요 지역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또 어디가 싸 보이죠? 이제 서울 전역이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역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역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도 나머지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5대 광역시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어디가 눈에 들어오냐면 상대적으로 안 오른 뭐 인천이나 경기도 내 소규모 도시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작년 또 7.10 대책이 겹치다 보니까 또 어디가 올라가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1억 미만 플러스 비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까지 전부 다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연쇄적으로 전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지금 상위권에 있는 건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고 여기 내역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을 샀는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매가 2억 1천, 전세를 2억 2,500에 맞춘 거죠. 그럼 이분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1,500만 원이 본인 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가주택들 말고 이렇게 저가주택들 위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매매가를 보시면 전부 다 얼마죠? 자, 거의 대부분 다 2억 미만인 거죠. 이런 거는 전부 다 공시가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원도 원주시도 보시면 뭐 마이너스부터 해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조정 지역에 공시가 1억 미만의 투자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에서 빼는 거죠. 이거를 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이미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제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실행한 정책을 다시 없는 걸로 되돌리는 거는 아마 명분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긴 한데 이렇게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작성. 지금 비조정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이라도 이제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작성이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대부분 1,000, 2,000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2억에 사서 2억 2천에 전세 놓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본인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서 이게 조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작성도 아마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1억 이하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 매수 시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이거는 당연히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할 때 예상된 결과였고 이미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1년 정도 지난 뒤이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 집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규제를 한다는 내용만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규제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이 부동산 시장도 정말 힘들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규제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플러스 공급도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